아이 참, 쑥스럽네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쑥스러운 듯 기분 좋아 보이는 사장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는 최근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한때는 절망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 이렇게 좋은 날이 오다니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최근 돈줄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줄은 돈과 혼줄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돈으로 남을 혼낸다고 하여 생긴 단어로 선행을 한 가게를 응원하기 위해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매출을 올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나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던 가게들의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주면서 돈줄이라는 특이한 문화가 생겨났었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해외 커뮤니티와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다 덴버에서 작은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리오나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 해준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더 큰 보답을 받고 오히려 저희를 살려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있는 돈을 털어 야심차게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저는 마트 일을 전전했고 남편도 불안정한 고용에서 힘들게 버텨왔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지내다가는 비전도 미래도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장기적인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빨리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살림에 제과제빵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따는데 고심했습니다. 평소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집에서 자주 하던 것이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싶었죠. 그리고는 남편과 베이커리를 열기로 하고 나름 시장 조사와 트렌드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장이 되었고 단숨에 탄탄대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장사는 시작부터 파리만 날렸어요. 신선하고 가꾸운 빵들을 만들기 위해 남편과 저는 새벽부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장사는 훨씬 안 되었습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서로 위로를 하던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시작할 때 진 약간의 빚은 늘어가기만 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심기일전하며 홍보에 더 집중해보기도 하고 이벤트도 열어봤지만 단골 몇 분만 생길 뿐 가게는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자주 다퉜어요. 누가 이런 걸 시작하자고 했나? 부터 시작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커리를 닫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엔 너무 아쉬움이 많았죠. 좋은 재료를 써서 맛 좋은 빵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사업이 서툰 사람들의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저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제 자랑 같기는 한데 저는 그냥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한 꼬마가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보이는 아이였는데 저렇게 혼자 다녀도 되나 걱정이 되었죠. 가게 유리문 앞에서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하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아이겠구나 싶었는데 하루 이틀 마주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신경이 쓰인 어느 날 아이에게 가게로 들어오라고 했더니 머뭇머뭇거리다 배시시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빵 하나를 나눠줬더니 맛있게 먹었어요. 자신은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한참 영어를 배우고 있었는지 잘하지는 않았지만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니 자기가 여기 온 건 비밀이라고 하며 감사하다며 가버렸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또 그 아이가 가게 앞을 서성이기에 빵을 나눠줬습니다. 저번에 엄청 맛있었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좀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빵을 먹고는 주머니에서 몇 개의 동전을 꺼내 주었습니다. 빵값으로는 부족한 돈이었지만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 빵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고 말해주었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이가 안쓰럽긴 해도 장사도 안 되는데 자꾸 빵을 나눠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이라도 나 노숙자들이 몰려오면 낭패라고 말해 저도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가게 앞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맞아 입술이 터지고 피까지 나고 있었어요. 놀라서 남의 가게 앞에서 뭐하냐, 여럿이 한 아이를 괴롭히면 되겠냐며 그 아이들을 쫓아버렸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한 여자는 그 아이를 보자 발을 동동거렸습니다. 자신은 이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라고 하며 잠시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죠. 그러고는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더군요. 근데 은우라고 하는 아이는 그 베이비시터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왠지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부모에게 전화를 걸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시터는 눈치를 보더니 도망을 가버리지 않겠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아이에게 부모님께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했죠. 은우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헐레벌떡 우리 가게로 왔고 감사하다고 전하며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루가 뭔가 정신없이 흘러갔지만 왠지 모르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은우에게 뭔가 큰일이 나기 전에 우리가 도운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은우의 부모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은 사업상 이곳으로 이주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 은우에게 신경 쓰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야기를 해주었죠. 사업을 하느라 은우를 그 베이비시터에게 많은 시간 맡겼었다고 해요. 그 베이비시터는 은우가 순하니 자기 마음대로 했었다고 했습니다. 은우를 데리고 번화가에 나와 자기는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볼일을 보면서 은우에게 우리 베이커리 앞에서 기다리라고 자주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앞에서 성인은 은우를 자주 봤던 거였습니다. 우리도 아이 혼자 있는 모습이 늘 걱정되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늘 은우에게는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었고 아이를 챙겨주라고 매일같이 간식을 준비해놔도 혼자서 먹고 은우는 주지도 않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우가 오후 시간에 배가 고파했던 거였어요. 배가 고픈 은우에게 여러 차례 빵을 나눠주셨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다고 우리에게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그동안 아이에게 신경 써주고 괴롭힘을 당할 때 구해준 보답을 이렇게 봉투로 하게 되어 정말 면목 없지만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아이에게 빵 몇 개를 나눠준 건 큰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날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아 다행이었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이비시터는 정말 우리 앞에서는 너무 싹싹하고 은우를 예뻐해줘서 너무 믿고 아이를 방치해뒀던 것 같아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어 아이가 상처를 더 많이 받기 전에 일이 해결되어 다행이라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고는 빵을 잔뜩 사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도 모처럼 매출을 올려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손님 몇 분께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물으니 어제 이웃집에서 빵을 나눠줬는데 빵이 쫄깃쫄깃하며 맛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고는 그 이웃은 정말 좋은 분들이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 좋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장사를 하는 것 같으니 빵 한번 먹어보라며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은우의 부모님이 잔뜩 싸가신 빵을 주변 이웃에 나눠줬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게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가게 매출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더 맛있는 빵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했었죠. 그러다 손님이 많아져 우리 둘이서는 힘들어 직원까지 고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은우의 부모가 한인 커뮤니티에 자신들의 사연을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베이비시터 고용 시 주의해야 할 것 같다며 그간 있었던 일을 공유하고 우리 베이커리 이야기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사하시기도 바쁘셨을 텐데 그 아이에게 신경을 써줬던 마음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고마웠다며 근처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일부러 들려 빵을 사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와 빵을 사가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모두 자신의 일처럼 우리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죠. 손님들이 느니 우리는 책임감이 더 커졌어요. 더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었고 멀리서 찾아오는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우의 부모님은 그 후 정기적으로 빵을 대량 주문해서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멋있고 고마운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고 더 자리를 잡기 시작해
그 기부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부를 이어받아 나누려고 했지만 은우의 부모님이 끝끝내 반대해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기부할 곳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나누는 일을 시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받은 것 이상 보답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 일인 것 마냥 함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들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그랬습니다. 남편과 저는 단지 은우에게 몇 번 빵을 나눠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라면 아이가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데 말이죠. 그들은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더 큰 보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벼랑 끝에서 다 포기해야 하나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리오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지 아이에게 빵을 나눠줬던 것이라고 했지만 리오나는 정말 큰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리오나가 은우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그 무심한 베이비시터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한국인들의 돈줄 내기는 이미 미국에서도 통한 것 같죠. 리오나의 가게가 더욱 번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